혹시 내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민을 자꾸 털어놓으면 친구들이 멀어진다. 돈 자랑하면 내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 험담을 하면 결국 내 인생이 피곤해진다. 이런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충격적인 결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말실수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불평과 후회를 입에 담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을 아무리 되새긴다고 해도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후회와 불평을 반복하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평온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불평은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과거의 실수, 다른 사람의 행동, 억울했던 순간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불만투성이로 채워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점점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던 사람도 나중에는 피곤함을 느끼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불평이 많을수록 내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아쉬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후회를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감정에 묶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불평과 후회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라며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평과 후회를 멈추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불평을 멈추고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고민과 걱정을 쉽게 털어놓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마치 답답한 가슴을 풀어내듯이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그 순간의 위로가 나중에는 후회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나누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민을 듣는 사람에 따라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상황을 오해하거나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지한 이야기여도 누군가에게는 흥미로운 소문거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자주 고민을 털어놓으면 사람들은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늘 고민이 많아 항상 불평만 한다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친한 친구나 가족은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나의 고민과 걱정을 쉽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을 글로 써보거나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끔은 내가 하는 걱정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민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아무에게나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고민을 객관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차분하게 내 생각을 정리한 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고민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야기한 후에도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거나 책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결국 고민과 걱정을 쉽게 털어놓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고민이 생겼을 때는 먼저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돈 자랑을 하지 마세요.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미묘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기도 하고 반대로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말은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돈 이야기가 오가면 감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부러움을 느끼거나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시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자랑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를 듣고 저 사람한테는 돈이 남아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가족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렵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원망이 쌓이고 더라도 돈 문제로 인해 불편한 감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자랑하거나 쉽게 빌려주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돈 자랑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보 공유나 자랑이 아니라 가벼운 대화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투자를 실패해 큰 돈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돈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내 돈이 탐나서 가까이 다가와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현명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자들은 오히려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관리하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반대로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돈을 잘 쓰고 싶다면 남들에게 자랑하는 대신 조용히 기부하거나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지만 자랑하고 과시하는 순간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이야기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기대와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기대하는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자신의 꿈이나 계획을 공유하면 응원을 받을 것 같고 더 의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목표를 이야기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성공을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거나 불필요한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목표를 말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간섭과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말들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때로는 선의로 한 조언도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내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조언을 듣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내 원래 계획이 흐려지고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목표를 말하면 성취하기도 전에 마치 목표를 이룬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목표 발표 효과라고 하는데, 목표를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뇌는 이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것처럼 착각하여 동기부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이번에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고 나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미 성취감을 느껴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실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꼭 남들에게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노력하며 실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스스로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조용히 추진하다가 성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목표나 기대하는 일이 생겼다면 굳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행동이 쌓이면 결국 결과가 따라오고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성공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선행이나 성취를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조용한 행동 속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을 베풀고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선행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이기보다 자랑으로 비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듣는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심지어 질투심이나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사업에서 성공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자녀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자연스럽게 이를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자주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조용한 행동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세상에는 말없이 좋은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면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남들이 모르게 작은 도움을 주며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만 오히려 주변에서 더 신뢰받고 존경받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한 행동에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남의 인정보다는 나 자신이 내 행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말보다 행동을 기억합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좋은 행동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행이나 성취를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남들의 칭찬과 인정보다 내면의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조용히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남을 험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남의 흉이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대화가 더욱 활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내게 독이 되어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험담을 하면서 순간적인 공감과 동질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듣는 사람 역시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주변에 진실한 친구를 남기기 어렵습니다. 험담을 하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과의 관계도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또한 험담을 듣는 사람 역시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듣는 순간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험담이 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남의 흉을 보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험담을 자주 하면 결국 그들도 나를 불신하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누군가의 흉을 보거나 비판을 한다면 상대방은 나와의 대화가 편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거나 대화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험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대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스스로의 발전에 집중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험담을 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지, 그리고 결국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말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입니다. 험담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험담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하며 우리의 삶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불평과 약점을 자주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고민과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평과 약점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다면 상대방은 점차 피곤함을 느끼고 나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고민이 다른 사람의 흥미거리나 가십이 되어 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 때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내뱉은 말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내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 그것이 언젠가 내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의 약점을 무기로 삼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불평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엔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려 할 것입니다. 고민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불평만 늘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해결책을 찾고
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만약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너무 자주 같은 고민을 이야기하면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고민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계속 부정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을 줄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를 더 신뢰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리한 후에 조용히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너무 자주 자신의 약점과 불평을 이야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세요. 사람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이 형성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사고방식을 결정하며 때로는 타인과의 의견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 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고 관계에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종교, 사회적 이슈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하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논쟁은 결국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고 반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본인의 가치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친구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직업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경우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반발하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한쪽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결국 피곤함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각자 경험한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상대방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꼭 논쟁을 벌이며 내 생각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뒷담화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대화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지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으며 작은 말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그 순간만큼은 대화의 활기가 도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 험담은 나쁜 에너지를 남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험담을 들은 사람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뢰를 잃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믿고
자신의 고민이나 비밀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친구와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라도 내가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험담과 뒷담화는 나 자신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험담을 즐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며 나 역시 언젠가는 그 사람의 험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험담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좋은 인연이 남지 않고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만이나 고민이 있다면 직접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조심스럽게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험담을 하는 대신 긍정적인 말과 따뜻한 표현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험담을 멀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을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하지 말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조언을 남발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충고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겪은 일들이 많아지고 후배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원치 않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바라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단순한 공감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며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이게 정답이야 라며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조언하려 하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조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을 받기 전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건넸을 때 상대방이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면 그 조언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먼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조언을 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조언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더라도 강요하거나 정답을 내리려 하지 말고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불필요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며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결국 말은 한 번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불평과 후회, 고민 털어놓기, 돈자랑, 험담 이런 말들이 내 인간관계를 망치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을 꼭 기억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